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는 여기 좀 매매야 이제 담보 책임이 좀 사람을 힘들게 하니까 요걸 좀 안 되면 이제 포기라도 하면 되지만 임대차는 이제 특별히 담보 책임처럼 포기하고 그럴 만한 부분이 없으니까 임대차 공부는 다 하되 이것도 의외로 점수가 잘 안 나온 사람들 있어. 그거는 주의할 거를 좀 주의만 좀 하면은 포기하지 않고 두세 문제는 건질 수 있다는 것. 만약 일반의 임대차에 관한 다음에 좀 옳은 것은 원래 임대차 객체는 우리 민법상 물건이어야 돼요. 따라서 권리나 기업을 빌려서 사용수가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우리 민법상 임대차 계약이 아니니까 1번은 틀렸고 임대차 객체는 물건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타인 소유 물건을 임대차 목적물 한 게 그 임대차가 효력이 없다.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매매가 유의되지 임차 목적물은 시간 중에다 누누이 이야기다시피 반드시 임대인 소일 필요 없어요. 따라서 2번도 틀렸고 최장 존속権이제 문제인데 옛날은 원칙적으로 651조 1항이죠. 임대차 존속권이나 최장기는 원칙적으로 20년을 초과하면 안 된다. 초과하면 20년 단축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절미하고 여기에 2013년 12월 26일자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위헌 결정을 받은 당의 법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여기 651조랑 최장기를 20년으로 제한한다. 요거는 2013년 12월 26일자로 효력을 상실. 그러나 법조문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개정할 때 이제 요거를 없애든가 해야 되는데 아직 법조문은 남아있지만 효력이 없으니까 사실상 임대차 최장기간이 이제 제한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정도 말해두면 되고 그 다음에 당사사에 미리 약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해서 해지를 한 경우는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도난때 효력이 생긴다. 틀려있고 원래 임대차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해요. 이렇게 통고를. 여기도 635조인데 해지 통고하는 경우가 뒤에 나오는 것처럼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은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냐 동산인가 따라서 기간 반드시 외워야 돼요. 해지 기간이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은 통고가 임차인에게 도달로부터 6개월이 경과지 임대차가 종료가 되고 6개월 동안 임차인은 다른 부동산 알아봐라 그 유예기간 주는 거예요. 임차인이 통과한 거는 1개월이고 동산은 누가 하든 5일이 지나야지 임대차가 효력이 소멸되니까 거기 4번의 지문의 경우는 당연히 틀려있고 이 경우는 미리 약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해서 해지한 경우도 존속기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똑같아요. 해지 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외에 임차인이 파산 선고 받은 경우도 해지 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4번은 해지 통고하는 경우요. 그 다음 5번의 경우에 제3자가 임차인을 차임직에 대해서 보증을 서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법정갱신되더라도 제3자 보증 책임은 갱신되지 않나. 이게 639조 2항 임대차가 법정갱신은 존속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의 임대차의 법정갱신은 주택임대 법정갱신하고 약간 틀려요. 존속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 임대인 쪽에서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은 자동갱신. 요게 민법 임대차 법정갱신 또는 묵시갱신. 요거는 존속기간도 주택임대법하고 다르죠. 존속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걸로 보니까 635조가 적용 해지 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법정갱신이 돼버리면 문제가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어찌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건물이자 1억 원에 빌리는 임대차 객체가 있다. 임차인이 자기의 귀책사유에서 목적물을 멸손시켰다. 손해배상 책임 져야죠. 그럼 임차인은 손해배상 채무는 이 보증금으로 담보를 한다고 말. 근데 1억 원 가지고는 건물 값어치를 다 상세를 못 시키니까 이런 경우에 임대인이 요구를 해서 제3자 병이 임차인의 손해배상 채무를 담보하겠다는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런 제3자 보증인들은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되기를 학수 고대하겠죠.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돼서 한시름 났는데 법정갱신이 되어버리더라. 그럼 이때 제3자가 제공한 담보 이 보증 채무가 계속해서 유효가 되면은
얘는 갱신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측지 못한 불이익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법정갱신이 된 경우는 소멸이 되는 거예요. 이게 639조 2항이다. 따라서 5번의 경우에 제3자가 임차인의 차임제기부터 보증섰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3자가 담보를 제공했으니까 임대차익 법정갱신도 제3자 보증책임은 갱신되지 않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뭐한다? 소멸한다. 그 이야기. 그래서 5번은 맞죠. 존속기간의 경우 민법 일반 임대차 존속기간은 차단기 최장기 제한이 없다. 최장기 제한이 없는 것은 원래는 있었는데 아까 그 2번 우회 문제 3번 지문처럼 651조 1항의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건을 갖출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9만 요건 몇 분이고 갱신이 가능하고 묵시갱신이 있는 경우는 주택임대법 틀려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걸로 보니까 당사자가 언제든지 635조 해지 통고를 하면 될 것이고 4번의 경우에 그 해지 기간 요거는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 해지 기간 단축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니까 4번은 틀렸고 5번은 동사는 5일이니까 맞고 34번은 법정갱신 639조 기억번이 사유고 니은번은 묵시적 갱신이 있는 경우는 그 위에 3번 지문처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걸로 보니까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하면 되고 디귿번에 묵시갱신이 있는 경우 전 임대차에 대해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제3자가 예측지보다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소멸하고 당사자 합의에 따른 임대차기를 연장한 경우 제3자가 제공한 담보를 소멸한다. 639조 2항은 법정갱신, 묵시갱신에 있어서 제3자가 예측지 못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법정갱신, 묵시갱신이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서 존속기간을 연장을 했다. 이런 경우는 예측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니까 네 디귿번은 맞고 네 1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35번의 임대차에서 먼저 1번 질문은 절대 속지 않도록 해야 돼요. 지금 임차권은 차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요. 그런데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서 부동산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는데 문제는 임차권을 양도 전달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죠.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이니까. 그러면 이런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을 양도 전달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가 그 이야기인데 예외 없어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을 가더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지 양도 전달할 수 있으니까 1번 당연히 틀렸고 2번의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면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6개월이 경과에 9만 있고 이 경우는 해지고 이 경우는 해지 기간이 필요 없이 즉시 임대차가 종료가 돼요. 따라서 2번은 틀렸고 경제사정의 변동에 임대인의 차임증액 청구는 20분을 제한다. 20분을 제한을 받는 건 주택임대차법상은 차임증감 조건을 말하는 것이 민법 임대차 경우는 이런 제한이 없어요. 민법 주택임대차에서 20분을 제한을 받는 거고 틀렸고 임차인이 이기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차임 연체액이 임차 보증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임대인 임대차가 해지할 수 있다. 원래 이 보증금은 담보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차임을 깐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임차인은 임대인이 차임지급 청구를 했을 때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지급 거절 못해요. 내가 보증금 주놨으니까 거기서 차임을 까면 되지 왜 청구하냐.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지급 거절 못한단 말이야. 따라 이런 경우도 2번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이익이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를 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돼요. 따라서 거기 4번 침은 요거는 맞고 5번의 경우에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차를 준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종전 관계는 전대차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존속이 되니까 5번은 당연히 틀렸고 36번의 경우에 갑은 주유소를 경해서 을소유 토지를 임차했으니까 갑이 임차인이고 순서 바뀌었어요. 을이 임대인이고 그 후 을은 임대인 토지를 병에게 매각해서 병 앞으로 이전되게 경로됐다. 요거는 이제 임대차 이 기초를 지금 깨우치라고 지금 넣어놓은 사례인데 을이 임대인이고 갑이 임차인이고 요때 이제 빌려준 상태에서 얘가 병에게 양도했고 그럼 이자 임차권은 원칙 채권이기 때문에 얘한테 대항을 못해요. 따라서
얘가 매수라면 얘한테 반환하고,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이 목적물을 토지로 되어 있나요? 예, 토지. 요거를 더 이상 사용을 못하고 반환해야 되니까 대신 이제 임차는 임대인에게 무슨 책임을 물으면 되냐고 말이야. 얘는 임대차 가장 기본 채무, 사용 수개질 채무가 있는데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 토지를 사용토록 못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채무 불량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지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이제 실무에서는 결과가 이제 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런 목적물을 양도할 때는 미리 뭐 해요? 얘가 내쫓기지 않도록 미리 이자 임차권을 그대로 얘가 승계하는 걸로 하죠. 실무에서는. 따라서 1번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지 않은 경우 제3자 임차권 주장을 뭐한다. 2번 그런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뭐한다. 채무 불이행 책임 물을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의 경우 갑이 임차권을 620조 조문하에 예약보라고 했죠. 621조하고 622조는 621조는 임대인의 협력해서 임차권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이 조항이고 622조는 아예 진짜로 외우고 다니세요. 여기 토지 임대차 경우에 622조 요 임차인이 토지 임차권은 등기한 적이 없는데 여기에 건물 지어놨다.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 그러면 토지 임차권은 등기한 적이 없지만 토지 임차권에 마치 등기한 것처럼 대항력이 생기더라. 요게 622조죠. 진짜 이런 거 틀면 정말로 이거 빵점 맞기도 힘들어요. 조문도 외우고 다니고 621 숫자도 외우고 다녀요. 621조, 622조. 따라서 3번 당연히 맞고 621조. 4번의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 병에게 직접 소유권 구만유권 엉터리 중에 상엉터리고 임차권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만 할 뿐이지 병에게 네가 왜 매수해서 소유권 마소 등기 청구할 수는 없고 그 또라이고 답은 4번이 틀렸고 5번은 읽으세요. 622조에 여기에 사례 문제로 요즘에 집중 출제되니까 622조도 사례 나오면 바로바로 판단해야 되니까 갖고 놀아야 된다는 거. 3번은 621조, 5번은 622조. 임대차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대인은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로 위한 사용수익의 저가방 구조를 유지하기 의무까지는 없다. 당연히 맞고 여기 이제 단란주점 사건이 단란주점과 관련해서 임대는 사건이다. 단란주점 영업에 필요한 각종 구조를 임대인이 해줄 필요가 있는가 그런 의무까지는 없죠. 통상은 이제 사용수익해줄 채무는 있겠지만 토지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 622조와 관련해서 우리 시험에 처음 나온 판례가 그 2번 판례고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그럼 토지 임차권에 아직 대항력이 안 생겼겠죠. 제3자가 그 토지에 대해서 먼저 물권 취득을 등기를 했다. 그 이후에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순위 뭐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하잖아. 따라서 물권 취득의 등기를 한 자에게 임차권 가지고 대항을 못하니까 2번은 당연히 맞고 수선 의무와 관련해서 3번 판례 제일 많이 물어보는 판례가 기본 판례가 3번이 되고 목적물의 파손 정도가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수해서 임차인의 사용 수기를 방해할 정도가 아니면은 임대인이 수선해 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임차인이 수선해야 되니까 3번 질문은 틀렸고 그 반대 경우에 이제 임대인 수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특약에서 이제 면제될 수가 있는데 특약에서 면제되는 수선 의무는 그야말로 소규모 수선 의무 하나는 거예요. 따라 4번 판례는 맞고 5번의 경우는 맞는 거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고 중요한 거 아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38번의 경우에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1. 임차인이 목적물 반환 때는 온상회복 의무가 있네요. 그 당연한 거고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임차한 때는 임차인이 차임적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차임을 어떻게 지불하든가 연대채무 부담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일시 사용을 한 임대차에 대한 숙박계약 경우 원래 통상의 임대차 경우는 임대인이 사용 수익해줄 채무를 부담하고 이 채무성에는 이제 목적물 인도 의무 그 다음에 수선 의무 수리해줘야 사용 수익이니까 그 다음에 앞에도 가르치는 점 제3자가 임차권을 침해했을 때 그 침해 상태도 임대인이 제거를 해줘야 돼. 그래야 사용 수익이 아니까 여기에 이제 방해 제거 의무가 3가지가 내포되어 있고 임차인의 보호 의무까지는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죠. 통상 임대차는. 근데 일시 사용을 한 임대차인 숙박계약의 특성상 임대는
임차인은 무슨 의무까지 부담을 해요? 보호 의무까지. 우리 시험은 거꾸로 놓고 3번 판례가 나왔고, 통상 임대차는 임차인의 보호 의무까지는 없는데, 임차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한 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이 사실물을 임대인의 지시에 통지하라. 634조 중요한 거 아닌데 법조문 그대로 맞아요. 그 다음에 5번의 경우에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까지 부담을 한다. 수선 의무 임대인이 부담해요. 623조에서. 따라서 5번은 틀렸고, 여기 인도 의무, 인도만 따라서 목적자 정하는 게 아니고 수리도 누가 해주나? 임대인. 사용 수익을 채무수익은 수선 의무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5번은 623조 수선 의무를 말하니까 틀려있고, 다음 중 효력이 없는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딱 정해졌죠. 나오면 1. 임차인 갑음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다른 대가 없이 유익비 상환 조건을 포기하기로 특약했다. 622조에서 요거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원래 비용 상환 조건은 626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요거는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대표적인 임의규정이니까 요 특약은 유효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인 거고요. 임차인 갑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아무 대가 없이 부속 매치 조건에 관한 규정은 거꾸로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로서 부속 매치 조건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니까 답은 2번이고, 3번은 필요비 상환 조건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도 유효고,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 임차인 갑은 임대인과 임대차를 체결하면서 양도 및 전대 금지 특약을 하겠다. 이거 당연한 거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무단 양도 전대는 허용이 안 되고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이기 때문에, 따라서 양도 전대 금지 특약은 당연히 유효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의 경우는 임차인 갑은 임대인과 임대차를 체결하면서 올 차임을 매월 초에 지급할 특약이 있다. 원래 우리 민법에서는 특약이 없으면 차임은 후급자예요. 매월 말에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특약이 없을 때 그러는 거야. 당사자 특약이 있으면 매월 초에 지급해도 상관이 없고, 원래 차임 지급 시기는 임대인 임차인 합의해서 정하잖아요. 유효고. 그 다음에 40번의 경우는 문제가 뭔가 좀 세련되게 출제가 됐죠. 요거는 여러분 21회 때 실제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허접하면 기출문제 아니고 뭔가 세련된 냄새가 풍기면 기출문제고 그래요. 갑이 자기 소유 X 건물을 을에게 임대해서 인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사례는 아주 간단하고, 기억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할 때까지 선량한 가르쳐서 주임을 가지고 건물을 보존해야 되고, 따라서 멸치손시키면 이제 성간 주임을 위반했으니까 채무불이익이나 손해배상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기억번은 일단 맞고, 니은번은 X건물을 멸실로 인해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채무불이익 책임 문제되는 경우 임차인의 기책서 등 증명 책임을 임대인 갑에게 내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목적물은 이미 임차인이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목적물은 임차인의 지배 영역 내에 있기 때문에 입증 책임은 당연히 임차인에게 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행 불능이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임차인이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성간 거꾸로 말하면 선량한 관리로서 주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임차인이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따라서 니은번은 틀렸고, 디귿번은 을이 자신의 비용으로 X건물에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가부 소유로 기록하는 약정, 이런 약정은 통상 뭐로 보고 있나요? 43번에 5번 질문 읽어보세요. 43번에 5번 질문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석을 하죠. 43번 5번처럼 해석하잖아요. 임차인은 뭐하고 원상의 보금을 면하는 대신 투입 비용의 변상이나 권리 주장을 뭐한다? 포기하는 내용의 약정으로 본다 그 말이야. 그리고 비용상의 조건을 포기하는 것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죠. 따라 디귿번은 틀려 있고, 4번에 그 디귿번은 43번에 5번 참고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갑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게서 X건물의 보조가 을소유 동산을 압류한다. 이런 걸 말은 하나 모르겠어요. 원래 법정지상권, 민법이나 특별법에 총 4가지가 인정이 되고 있죠. 법정지상권은 민법에 2개, 그 중에 압도적으로 366조가 출제되고, 그 다음에 305조 1항 전세권의 경우, 나머지 특별법이고, 그런데 이제 법정 저당권은 우리 민법상 유일하게 딱 한 개 인정이 되죠. 그 649조죠. 책에 좀 잡으라겠잖아 이거를. 책에 항상. 에?
법정 지상권과 똑같은 게 법정 저당권인데 법정 저당권 유일하게 딱 한 개 인정이 된다니까. 649조에서 여기 임대차 나오죠.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지었다. 근데 얘가 차임을 찾고 연체하더라. 그래서 토지 임대인이 자기 차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소유 건물을 뭐 했다? 압류. 압류하면은 두 놈 사이에 이 건물을 객체로 한 저당권 설정 객체로 등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임대인에게 이 건물을 객체로 해서 자동으로 뭐가 성립한다? 저당권이 성립. 그러니까 차임채권을 담보하기 저당권이 성립. 자동으로 성립되니까 법정 저당권. 649조 딱 한 개 인정이 되게.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상당히 드물다 그래요. 토지 임차인에서 건물 짓고 이런 경우 이제 649조가 적용되는데 별로 이제 실무에서는 활용 여지가 없고 다만 이제 부동산을 압류하니까 저당권이 자동 성립하고. 그럼 만약에 임차인소 여기 지문처럼 동산을 압류하면 질권이 성립하겠죠. 그게 법정 질권이라 그래요. 650조. 요게 649조고. 부동산 압류하면 법정 저당권이고 동산 압류하면 법정 질권이고. 내면 이 법정 저당권 649조를 내면 모를까. 그 대표는 또 650조 동산을 압류하는 게 법정 질권을 내냐 이 또라이가. 그 이야기요 지금. 제 말 알아들어요? 다시 정리했다. 법정 저당권은 총 4개가 인정이 되죠. 민법에 2개, 특별법에 2개. 법정 저당권 유일하게 딱 한 개 인정이 돼. 그런 의미밖에 없어 649조는. 근데 여기는 또 650조고 동산을 압류했으니까 질권이 법정 질권이 성립한다 그 이야기고. 조문 자체는 맞아요. 말은 해놔 그 말 이런 걸. 그 다음 41번의 경우에 유익비는 필요비하고 달리 즉시가 아니라 임대차 종료 후에 상환 청구하는 거예요. 임대차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언제든 해지 통보하니까 2번은 맞고 3번의 경우는 임차는 당연히 임차권에게서 목적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직접 방해비자 청구를 했다. 물권법에서 지겹도록 가르쳐 줬다시피 여기 임차권은 채권이지 물권이 아니에요. 따라서 갑이 임대인 의리 토지 임차인 제3자 A가 무단으로 건물 지어서 임차권 침해하더라도 임차권에 기한 방해비자 청구 못해요. 그 대신 621조 등에서 임대인 협력에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 등기된 임차권도 채권이지만 물권처럼 제3자단 대항력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제3자가 무단으로 건물 지어서 임차권 침해하면 임차권에 기한 임차권을 주장해서 철거 청구가 가능하고 그것이 이제 등기를 안 해주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임대인이 사례가 나오니까 갖고 놀아야 돼요. 임대인이 갖는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적 조건을 얘는 방해적 의무가 얘한테 있으니까 방해적 조건을 얘가 대위 행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면 점유권은 인정이 되는데 얘가 갖는 임차권은 채권이고 얘가 갖는 점유권은 물건이라고 말이야. 따라 무단으로 건물 지면 임차권을 주장해서 방해적 청구는 뭐하겠지만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는 한 점유권은 물건이니까 점유권에 기인한 방해적 청구권 행사하면 되고 이런 거를 완벽하게 갖고 놀아야 되고 따라서 3번 점은 일단 틀려있고 일시적 사용이란 임대차 경우는 부속 매체권 인정될 일이 없고 일시 사용이란 임대차 경우는 부속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5번의 경우에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판례인데 지금 아까 앞에서 잠깐 나왔다시피 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무단 양도 전대를 했어요. 그럼 무단 양도 전대라 하더라도 이 무단 양도 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왜 무단 양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느냐. 계속적 계약의 특성상 나는 얘를 믿고 빌려준데 얘가 무단으로 양도 전대했으니까 나를 배신했다 그 이야기요. 해서 이제 계약을 해지하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무단 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무단 양도로 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41번의 5번이었고 부부가 함께 임차 건물에 동거하면서 판례 내용이죠.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원래 임차인은 남편이었다고 말이야. 그런데 임차권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누구한테 넘겨줬다? 처에게. 그럼 이 무단 양도는 임대인은 배신행위라고 보기 어렵죠. 부부끼리 같이 동거하면서 가구점 같이 운영하고 있었고 남편이 임차인이었는데
그 임차권을 체액에 양도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건 해지 사유가 안 된다 그 이야기고, 그 이외에 저당권에서도 하나 가르쳐줬네요. 무단 양도가 임대인의 배신을 벗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저당권에서 더 중요한 판례를 가르쳐줘서 문제 풀면서 갑이 토지 소유자, 을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가지고 있다. 건물 지었다.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얘가 보조로 가지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종된 권리라고 한다. 따라서 A에게 저당권 설정해주고 돈을 빌렸다. 저당권으로 그 건물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미친다. 종된 권리도 미친다. 기억나나요? 불과 2주 전에 가르쳐줬어. 따라서 얘가 경매청금 낙찰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넘어온다. 이때 지상권,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요게 이전되려면 원래는 이전 등기, 부기 등기해야 되는데 요 경우는 등기 필요 없이 몇 조가 적용된다. 요거 문제 풀면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임차권 이전될 때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이전된 것이 임차권의 양도인데 채권이다 보니까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동의가 없더라. 요게 문제다. 임차권의 경우는 무단 양도했다고 말이야. 근데 이 경우도 얘가 해지할 수 있는가? 요 무단 양도도 얘가 고의로 임차권을 양도한 게 아니죠. 여기에 저당권을 미치니까 세트로 넘어간 거야. 따라서 이 무단 양도도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니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 못하는데, 이 경우에 이제 해지를 못하도록 막으려면 낙찰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이 무단 양도는 당신에 대한 배신행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다. 여기에 저당권을 미치니까 세트로 넘어왔지. 얘가 고의로 나한테 이전한 거 아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경락인이 입증해야 되고, 입증하면 이제 얘는 해지를 못하게 되고, 이걸 저당권에서 가르쳤어. 다시 정리 꼭 하고. 그 다음 여기 지금 어디가 빠르냐. 42번에 옳은 것은 통상의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통상의 수선 의무는 임대인이 면제할 수 있고 그걸 임차인이 부담토록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1번에 틀려있고, 요 2번 기간이 의외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원래 임차인이 갖는 비용상한 청구권은 임차인이 갖는 권리 중에서 유일하다시피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데, 유치권이. 근데 작년 시험에서 응용 문제가 나왔다시피 실무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회복 의무를 딱 부동문자로 인쇄를 해놓은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쓰더라는 말이야. 원상회복 의무에 관해서. 그럼 이 원상회복 의무 속에는 비용상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도 여기에 내포됐다고 보니까 이 약정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 그럼 비용상한 청구권, 피담보 채권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된다고 말이야. 이렇게 작년 시험은 실무 계약서를 응용해서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그럼 이런 걸 유치권 행사를 뭐 하기 때문에 목적물 반환해야 돼요. 그러면 반환받는부터 제척기간 6개월이 걸리는데,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을 받는부터 6개월이나 행사다. 요거 의외로 많이 나오니까 정리 꼭 하고 맞고. 3번의 경우에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하고 또는 제3자 토지에 걸쳐서 건축이 됐다. 옛날 판례는 3번처럼 지상물 전부에다 매초권 행사했는데 지금은 전부가 아니라 임차 토지상에 촉조되어 있는 부분 중 구분 소유 객체가 되는 거에 한해서만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이 판례는 이제 96년도에 변경이 됐으니까 단어 2개 보면서 빨리 판단해야 되고, 필요비는 즉시 상환 청구가 틀려있고, 맞는 거 확인하세요. 아까 다 가르쳐 드렸어. 보증금이 연체된 차임채무를 담보하는 담보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임차는 보증금의 존재로 차임지급하지 못해요. 이익이 차임액에 따라도 연체하면 해지 사유가 돼요. 틀려있고, 비용상한 청구권, 필요비든 유익비든 개념에서 유념할까? 무조건 비용 지출에 따라서 필요비 유익비가 아니고, 필요비는 목적물 자체야 돼요. 목적물 자체 현상가치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한 것이 필요비고, 목적물 자체의 객관적 증가지가 지출한 병 유익비니까 1. 맞죠? 목적물 자체의 유지 또는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면은 필요비나 유익비 아니라고 말이에요. 2. 임차물의 객관적 증가지가 지출한 병이냐 맞고. 따라서 3번. 이런 거는 목적물 자체의 객관적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이 아니죠. 간판 비용 같은 거는.
상환 청구 못해요. 그 다음에 4 방금 이야기한 거 거기 들었잖아. 원상복구 약정 맞죠? 5 틀려요. 아까 가르쳐준 거. 그 다음에 44번은 갑이 지금 임차인이고 임차인은 을 소유 건물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재반시설은 임차인이 하되 갑이 임차인이요.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때는 갑이 시설한 일처를 포기함으로 특약 맺었다. 그 갑은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2기분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했으니까 법정 해지 사유도 발생이 됐고 임대는 당연히 임대차 계약 해지했다. 이 사유를 토대로 전개될 수 있는 범위가 옳은 것은 임대는 임대차 계약 해지는 인정돼서 당연히 틀려있고 약정 해지, 법정 해지 사유 다 발생이 됐고 갑은 시설한 것에 대해서 비용상환 조건을 가진다. 여기 보면은 시설 일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특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비용상환 조건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특약이니까 2번 틀려있고 부속매 조건을 갖는가. 이 경우는 2기분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면은 채무불량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요. 부속매 조건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출제하는 판례가 하나가 있어요. 원래 부속매 조건은 임대차 종료는 묻지 않고 부속만 있으면 다 매수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판례는 채무, 임차인은 채무불량 이유로 계약 해제된 경우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나 마찬가지로 부속매 조건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 판례가 집중 출제돼요. 그거 이해 들은 것이 3번이에요. 이런 것 44번 같은 것도 너무 쉬운 사례니까 1분 걸릴 필요도 없는 사례인데 문제는 이런 훈련이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2기분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했다고 묻는 물음에 주어놨잖아. 그래 채무불이유로 해지 않은 거니까 부속매 조건은 원천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 따라서 갑은 시설한 것을 철거하고 목적물 그대로 모여야 된다.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된다. 답이고 5번 당연히 틀려있고 그 다음에 45번은 단어 2개만 묻는 물음 읽어보세요. 묻는 물음만 읽어보세요.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져 가지고 본 시험에서 어떻게 하냐고 말이야. 44번하고 토시안안트리가 똑같은 문제가 들어가 있잖아. 그걸 깨우치라는 거예요 지금. 44번은 똑같은 문제가 또 들어가 있죠. 45번에. 그걸 지금 깨우치라고 읽어보라고 한 건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집중력이 떨어져서 없지 않냐고 말이야. 제 말 알아들어요? 집중력이 전혀 없어 지금. 그 다음 비용상환 조건 1 읽으세요. 전세권 맞죠? 그 다음에 주의할 게 있어. 유익비의 상환청은 이 경우 다른데 내가 원리를 가르쳐줬어. 유익비는 지출비용과 증가비용을 선택을 하나요? 항상 선택은 누가 한다고 가르쳐줬나요? 그러지 상대방. 지출한 놈 말고 상대방. 두 번째 줄 확인. 그걸 꼭 확인하는 습관들이라고 말이야. 누가 선택했는가를.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 맞죠? 지출한 애가 전세권자니까 상대방은 설정자잖아. 그걸 확인하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라고 말이요. 그래 안 하면 빵점 맞고 나오는 사람 부지기수니까. 항상 누가 선택한다. 유익비는 상대방. 유치권자는 그만 있고 맞고 임대차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적 관계냐 건물겠다 그만 있고 3번에 틀려있죠. 원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임차인에게만 인정이 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겠다 공작물 임차인에게만 인정이 되죠. 근데 비용상환 청구권은 양자 모두에게 인정이 되고 토지든 건물이든 임차인 모두에게 틀려있잖아. 건물겠다 공작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부속매 청구권이고 한매 특약보로 매도한 후에 매도인이 한매권 행사하면 매수인은 비용상환 청구를 아까 앞에서 나왔죠. 답이 그 2개라고 가르치는 게 요거예요. 아까 한매집 나왔잖아요. 답이 그 2개로 고쳐야 된다고.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203조 비용상환 규정에 의해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비용상환 청구한다. 맞아요. 아까 앞에 나온 거이고. 5 확인하세요.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 있어서 점유자가 선의 점유사로 과실을 취득하면
나무 물건부터 과실 취득했으니까 취득한 과실을 가지고 통상업 수리는 네가 하라. 통상업 필요비는 상환 청구 뭐 한다. 203조. 47번에 부속 매초권. 일단 임차인이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임차권이 있으니까 자기 비용을 지출해서 이 건물을 증개축하더라도 이 증개축 부분이 독립성이 없으면 부합이 되겠죠. 부합이 되면은 요건 임대인 소유니까 요때는 이제 부속매초권을 행사 못하고 대신 이제 투하자본을 회수할 때는 626조 등에서 임차인이 비용상환저권 행사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독립성이 있다. 이런 경우는 부합이 안 되니까 256조 단서에서 부속시킨 자 임차인 소유가 되고 따라서 임차인은 종료시에 이 부속물을 수거해야 되는데 수거하면 효용가치가 떨어져서 투하자본 회수를 뭐하니까 이럴 때 부속물은 누구 거야 돼요? 임차인 거죠. 내 거 당신이 사라. 이게 부합이 안 되니까 임차인이 내 것 당신 사라. 투하자본 회수를 해서 646조 부속물 매수조건 행사하고 이게 기본 골격이니까 부속물이 독립성이 없으면 부속매수 청구 못해요. 비용상을 청구를 하고 이때 판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그랬던 것처럼 646조를 보면 이 부속매수조건은 임대차가 종료되기만 하면 매수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종료 원인은 묻지를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 토지 임차인이 갖는 지상 매수권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차무 불령으로 해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부속물 매수권 행사 뭐한다. 이러니까 이 판례가 시험에 쏟아낸다. 아까 가르친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 지금 1. 임대차의 1번이 47번 문제. 임차인 행사 순환 불매체국 핵심 부속물은 독립된 물건으로 존재하도 가장 핵심 구성 부분으로 되지 않을까. 부속매 청구 대상이 되는 부속물은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여기 임대인을 동일해서 부속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거야 돼요. 참고적으로 앞에 전세권 문제부터 가르쳐줬다시피 전세권의 경우가 부속매 조건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뭐라고 가르쳐줬나요? 전세권의 경우는 설정자도 부속매 조건 같죠. 임대차는 임대인은 부속매 조건 없잖아. 임차인만 같잖아. 차이죠. 이 임차인이 갖는 부속매 조건은 전세권자가 갖는 부속매 조건하고 토시한 안틀이고 똑같죠. 2번 질문도 똑같고 부속물의 개념 신경 써야 돼요. 무조건 덧붙이다 부속물이 아니고 이 목적물 건물 자체의 객관적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부속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부속물이 되니까 자기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속시킨 것은 여기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사례 문제가 출제된 게 있다고 내가 가르쳐줬어요. 무슨 사례가 나왔다고 가르쳐줬네요. 우리 시험은 사례 문제로 나왔어. 이 건물을 무슨 건물로 따라하고 그래서 음식점에 여기 판례에 나오는 사례 그 사례가 출제된 거 우리 시험에 음식이 건물로 딱 하고 여기에다가 임차인이 자기 비용을 지출해서 음식점 건물에다가 음식점 영업시설을 했다. 그런 다음에 또 전제 조건을 주었죠. 이게 독립성이 있다 이렇게. 그럼 부속매 조건 행사할 수 있는가? 건물이 음식점 건물이라니까요. 여기는 부속물이 되잖아. 건물의 용가치 높이니까. 근데 여기 뭐로 바꾸면 사무실 건물로 바꾸면 여기는 부속물이 아니고 사무실 건물의 용가치 높이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사례 문제 풀 때 조심하라. 이 판례를 사례로 만들어 놨을까요? 그 다음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증개초과했을 때는 임대인의 승낙 의무를 불문하고 그 부분이 무조건 임대인 소유로 기속이 된다. 아까 앞에 나왔다시피 증개초과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한다. 이런 특약은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 앞에서 계속 나왔다시피 투입 비용의 변상이나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의 특약으로 보죠. 그러니까 비용상의 조건을 포기하는 취지 특약으로 보잖아. 앞에 문제 나와 있었잖아. 따라서 4번은 틀렸고 5번의 경우는 임차인이 부속매수 조건을 적법하게 행사하면 부속매수 조건이 형성권이에요. 일반적으로 매수의 의사표시하면 매매가 성립이 되니까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대금의 지급 시까지 부속물 인도를 거래할 수 있다. 양자는 동시행관계다 그 이야기예요. 임대인이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할 의무하고 임차인이 목적물 인도할 의무는 동시행관계다. 매매가 성립하냐 그 이야기고. 48번도 부속물 조건 1번이 가장 핵심이고 임차인의 채무불이유로 해제된 때는 부속물 조건 행사할 수 없다. 매수 조건이 형성권이니까 2번 당연히 맞고, 그 다음에 3번의 경우도 당연히 맞고, 그 다음에 4번의 경우 임차인의 지위가 적법하게 전전 승계된 경우 임차권이 양도된 거예요. 그때 현재 임차인 임차권 양수인 얘는 종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로서 부속시킨 물건에서 매수 조건 행사할 수 있는가. 임차권이 전전 양도됐을 때 현재의 임차권 양수인도 당연히 부속 매수 조건 행사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양도고 적법하게 전대차가 일어난 경우를 더 많이 물어봐요 시험에서. 이게 함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임대차, 임대인 임차인이고 양도보다도 전대차 경우를 요즘에 갑자기 많이 물어보는데 이게 함정이 이렇게 좋으니까 임차인이고 전차인이고, 그럼 임대인의 동의를 해서 건물에서 전대차가 이루어졌다. 그럼 이 전차인도 부속물 매수 조건 행사해요. 전차인도. 근데 함정이 맞는 것이 지금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하면 임대인의 동의였거나 임대인의 어떤 매수한 것만 매수 청구하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누구 동의를 하다는가. 첫째, 임대인이요. 갑이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을 시킨 거. 전차인이 부속 매수 청구할 때. 두 번째, 그러니까 이걸로 바꿔치기 잘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거야 돼요. 요거에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그 다음에 세 번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누구로부터 매수한 것?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것. 요 세 가지 경우에 전차인이, 물론 적법하게 전대치로이고 얘한테 부속 매수 조건 행사해요. 시험은 요걸 더 많이 물어봐요. 양도보다는 전대차 경우. 요거 함정 내기 좋으니까 얘 동의해야 돼. 얘 말고 건물은 얘 거잖아. 얘 거 건물에다 얘가 부속시킨 거니까 임대인의 동의로서 부속시켰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했거나 이런 경우만 전차는 매수 청구하니까 647조에 나와 있죠. 이걸 더 많이 물어보니까 그걸 정리 잘해야 되고. 5번의 경우 독립한 물건으로 존재해야 된다. 임차 건물의 구성 부분이 덮이면 비용상환 청구하고. 그 다음에 49번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건물, 갑이 임차인이고 을이 임대인이에요. 갑이 임차인이고 을이 임대인이고, 을의 건물 임차하면서 수선 의무 면제 특약과 임대차 종료 시 일체의 시설을 원상복구하여 여판한다는 특약입니다. 통상 이제 계약서에 이제 보통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임차인은 그 임대인의 승인하에 유익비 500만 원을 지출하고 부속물인 승강기를 300만 원을 설치했다. 비용 500 지출하고 승강기는 부속물하고 전제를 해놨죠. 임차인의 차의 면체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된다고 해지 사유를 잘 봐야 돼요. 차의 면체, 채무불이익으로서 계약 해지가 됐다. 요 이야기야. 그러면 부속 매수 조건 행사 못해요. 그걸 염두에 두고 틀린 것으로 묶은 것은 1. 기억,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의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라도 임대는 수선의무 면제특약에서 수선을 부담해야 된다. 아까 앞에 나왔다시피 특약에서 면제되는 것은 소규모 수선을 하나이기 때문에 대규모 수선은 특약에서 면제가 안 되니까 임대인들이 여전히 수선의무 부담해요. 기억번은 당연히 틀렸고, 니은번은 위 수선의무 면제 특약과 원상복구에 반한다는 특약은 강행법 위반은 무효. 그만이었고, 여기 원상복구 약정 속에는 비용상한 조건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들어있는데 이런 건 다 무효가 아니라 임의규정 위반인 것으로 유효해요. 그럼 비용상한 청구 못하니까 니은번 틀렸고, 대급번은 가부 건물 반환 의무는 임대인의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대해서 명도시까지 발생한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보증금의 담보적으로 가니까 까고 나머지가 동시행관계가 되겠죠. 따라서 대급번은 맞고, 1번의 승강기는 임대인의 동의로도 설치했으므로 임차인의 부속매 조건이 된다.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틀려있잖아요. 아까 물음할 때 이미 내가 가르쳐 줬잖아요. 차임지급 연체해서 계약이 해졌다고. 채무불량 때문에 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부속매 조건 인정이 안 된다니까요. 1번은 틀렸고, 유익비 상환조건 부속매 조건 피고 1.
읽으세요. 단어 2개씩 보고 판단하세요. 맞고. 2. 맞고. 3. 비용상의 조건 임의 규정이고 부속물 조건은 강행 규정이니까 3번도 맞고. 4. 거꾸로 뒤집어져 있죠. 비용상의 조건이야 물건이 어디서 발생됐으니까 유치권이 성립이 되겠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요 채권이 아니고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는 거야. 더구나 이렇게 부속물은 임차한 소유요. 자기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도 뭐 하는 거고. 그 말 하더라요. 유치권은 타물권이잖아. 따라서 4번은 엉터리고 5번 유효 기간이 의외로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이제 부속 매초권은 이러한 제한이 없는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분명히 이런 6개월이나 맹세하라 이런 법정 기간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부속 매초권을 언제까지 행사할 것처럼 보이나요? 무한정? 형성권이다. 그게 전제가 되어 있어. 형성권. 그러면 약정이 없으면 10년까지 행사하면 되겠죠. 형성권 제척기는 10년이니까. 물론 그런 기간의 제한은 법에 없지만 일반적인 올려가면. 그 다음에 51번의 경우에 틀린 것은 1. 다시 읽으세요. 맞나요? 맞고. 2. 임차인이 갖는 토지 임차인이 갖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것도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니까 맞고. 3. 임대인이 재판상 차임증액 청구, 경제사정의 변동 등이 생기면은 각 당사자는 임대인은 증액 청구, 임차인은 감액 청구 싸잡아서 증감 청구하는데 증액 청구 경우 이게 전부 형성권이에요. 증감 청구권은 일방적으로 증액시키다가 감액시키다 의사표시하면 되니까. 차임증액 청구가 상당하다 인정되는 경우 증액 효력은 판결 확정 시 발생한다. 틀렸는데 형성권이 힌트야. 형성권. 형성권 한 장 언제 효력이 발생? 형성권은 뭐 한다 내가 농담식으로 자주 가르쳐 나올 때마다 나불나불 뭐 의사표시 해야 돼. 일방적인 의사표시 있으면 효력이 즉각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거예요. 여기서 형성권이기 때문에 청구권 행사 시에 증감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판결 확정 시가 아니고 형성권의 특성상 청구권 행사 시에.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동시행 항변권 행사에서 네가 보증금 줄 때까지 건물 받아보겠다. 목적물 반환을 거절하고 있다. 그러면 종료 후에 여전히 임대인의 건물을 점유하니까 물론 불법 점유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부당이득 반환음은 쳐야 돼요. 그 대신 이제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은 바가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도 안 지겠지만 근데 4번에 이제 불법 점유를 할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 지지한다. 맞죠? 정확히. 그럼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그러나 원칙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부담한다.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 시험이 그렇게 나왔을까. 임차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가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질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그 다음 그 밑에 그 5번에 있네요. 그 5번에 그 들어있네요. 실적 이득이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다. 그럼 원칙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고 따라서 4번 5번 연결해서 정리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지 임차인이 갖는 지상매 조건도 현연마다시피 시험에 나올 만큼 중요하니까 지금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여기 임차인이 여기에 건물을 지었다.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 여기 종료 사유는 기간 만료해야 돼요. 기간 만료로서 종료가 됐는데 지상물이 현존해 있다. 이걸 이제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임차인에게는 계약 갱신 청구권 인정이 되는데 요거는 글자 그대로 청구권이기 때문에 임대 쪽에서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거절하면 2차적으로 그러면 당신이 요 지상물 매수하라. 2차적으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갖는데 이것도 명칭은 청구권으로 돼 있으나 이것도 임대인이 거절해버리면 의미가 없으니까 거절 뭐하도록 하기 위해서 형성권으로 해석을 하니까 매수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거절을 뭐한다. 따라서 존속기간 만료 시에 지상물 현존했으면 임대인의 양자택일 지상물 매수하든가 매수하기 싫으면 계약을 갱신해야 되니까 계약 갱신이 간접적으로 관계된다. 요게 이제 토지 임차인이 갖는 지상매 조건인데 우리가 2주 전에 지상권 문제 풀 때도 나왔다시피 지상권자에게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와 똑같은 권리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판례도 똑같다. 근데 시험은 이제 지상권보다는 토지 임차인이 갖는 지상매 조건이 주로 출제가 되니까
요거 좀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자하고 토지 임차인에게는 갱신 청구 거절하면 매수조건 간다. 요게 민법에 규정이 딱 나와 있어요. 왜? 지상권자나 토지 임차인은 땅 빌린 다음에 건물 등을 짓고 그러니까. 그런데 판례에 의하면 저번에 이것도 가르쳐줬어요. 토지도 전세권의 격차가 되죠. 근데 토지 전세권의 경우는 본래의 목적이 나무 토지 빌려서 건물 짓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전세권자가 토지를 빌린 다음에 여기에 건물을 지었다. 근데 기간 만료 시에 건물이 현존했더라. 그러면 토지 전세권자에게도 여기 나와 있는 지상물 매초권 인정되는가? 이거는 민법에 규정이 있을 수가 없지, 원천적으로. 전세권은 이런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건물 지어서 땅 빌린다고 건물 지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학습 판례가 허용을 해주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 이 토지 전세권자도 지상물 매초권 인정이 되는가? 요거는 민법에 규정이 없다 보니까 판례가 나왔다고 그렇게 줬죠. 우리 판례는 토지 전세권자에게도 똑같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자. 이렇게 책에 딱 잡고 줄거리 딱 책에 잡고 책에 딱 잡고 그 다음에 판례는 웬만한 거 다 하니까 판례 전목표 딱딱 정리하고 세 개 딱 돌고 정리하면서 공부하란 말이에요. 거기에 1. 채무불능이 해지되는 건 매초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당연히 맞고. 왜냐? 채무불능의 경우는 갱신 청구할 일이 없으니까. 얘가 채무를 세이지하면 갱신할 필요가 없잖아. 원래는 갱신 청구 먼저 하고 거절하면 이거 하는데 갱신 청구할 일이 없으니까 매초권 인정할 여지가 없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지상매초권 행사되면 지상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지상매초권 행사되면 임대는 기존 지상물의 철거 비용을 포함해서 그만 있고 3번이 틀렸는데 여기에 이제 토지를 빌릴 때 기존의 지상물이 있었어요. 해서 임차인이 지상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을 했다고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얘한테 매수청구권 행사를 했다. 그러면 이 매수대금이 어떻게 정해지는가? 원칙은 매수청구권의 형성권이니까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대로 매매대금이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얘가 기존의 건물 철거했으니까 철거 비용도 지금 부담했지 않냐 그 말. 이것까지 보상해야 되는가? 요걸 묻는 건다. 요것까지 이제 임대인이 보상을 의무는 없고 원칙 그대로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건물 시가대로 매매대금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3번 틀렸고 4번 아까 앞에 나온 판례고 미등기 무가 건물 또는 행정관청 확인을 받지 무가 건물 미등기 건물 다 매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면 5번은 맞고 53번 또 비슷한 건데 1번은 조심해야 돼요.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경우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을 때 지금 이 경우에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언제든지 635조도 당사자가 해지 통고하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이 건물이 있었다는 거 이렇게. 그럼 해지 통고의 경우는 임차인에게 통과 도달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가 종료가 되죠. 근데 이 건물이 있더라. 이런 경우도 얘가 매수청구권 행사하는가 그 이야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죠. 그것 때문에 이 판례를 자주 물어본다는데 원래 매수 청구하려면 1차적으로 갱신 청구 먼저 해야 돼요. 거절하면 2차로 행사하는 거야. 근데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미 갱신해 줄 의사가 없다는 게 표시가 되어 있죠. 따라서 이 경우 핵심은 갱신 청구할 필요조차도 없이 곧바로 매수 청구한다. 즉시. 여기 핵심이고 1번은 맞고 2번의 경우 여기 지상매초권 행사할 때 지상물의 임대인에게 필요한 거냐 필요 없는 거냐 지상물의 경제적 가치가 있냐 없냐 아까 앞에 나왔다시피 행정관청 허가를 받은 거냐 뭐가냐 따질 필요 없이 다 매수 청구할 수 있네요. 3번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꼭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한 거에 한정될 필요도 없고 동의 얻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 임대차 종료 전 지상물 일체를 포기하고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로서 이거는 강행 규정이니까 틀려있고 5번의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이 등기되더라. 이거 조심해야 돼요. 사례 문제 풀 때 이것 때문에 이제 아까 622조가 지상물 조건을 결부시켜서 사례가 많이 나온다 그렇게 뭐야. 여기가 건물 지었다. 그럼 얘가 토지 임차권에 등기한 적은 없지만 이 건물에 대해서 뭐 해버리면 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 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기죠. 그러면 이렇게 토지 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겼을 때 원래는 이제 매수 저구권은 상대방 누가 되느냐? 원래 임대차 소멸시 임대인이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대항력 갖췄는데 토지 임차권에 얘가 토지를 제3자 병에게 양도를 했다는 거. 그럼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라면 누구한테도 매수조건 행사할 수 있어요. 간 말고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 대항력 있을 때요. 그래서 이게 이 사례를 꼭 물어본단 말이에요. 622절 결부시켜서. 따라서 거기 앞구절에 어디가 뻔냐? 5번에 토지 임차권이 등기되더라도 이 임차는 토지 양수 매수조건 행사할 수 들려있죠. 토지 임차권에 등기가 되든 또는 이 건물에서 보존 등기를 하든 토지 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겨. 근데 5번처럼 물어본 게 아니라 건물 등기한 경우로 사례를 물어본다는 거야. 그럼 600 몇 조가 정된다? 22조가. 그럼 대항력이 있으니까 얘한테 몇 조건 행사한다. 요 이야기야. 그러니까 622조 진짜 갖고 놀아야 돼요. 요즘에 유달리 지금 사례가 많이 나오니까. 54번인 거고요. 을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갑소유 토지를 을이 임차한 갑이 임대 10년간 임차해서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임대차가 만료 그만이었고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다. 2번 채무분을 세지되면 매수조건 행사할 수 없다. 1, 2번 다 맞고 문제는 3번인데 잠깐 보려놓고 4번의 경우에 을이 설치한 지상 건물이 갑소유 토지와 인접한 병의 토지에 걸쳐 축조된 경우 을은 임차인이요. 갑에게 지상물 전체에 대한 매수조건 갈 수 없다. 판례 각각 받겠다 그랬죠. 임차 토지 부분에 축조되는 부분 중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매수조건 간다. 이런 판례와 깨끗으로 풀어야 되고 5번 당연히 맞고 매수조건은 형성권이 매수조건 행사 당시 시가대로 매매대금이 정해지고 문제는 3번인데 아까 앞에서 계속 나왔죠. 임차인이 지상물을 뭐하기로 하는 것은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니까 뭐라고? 무효라고. 강행규정이니까. 그래서 3번을 보세요. 각과 의료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야 가고 임차인이 자진해서 건물 기타 지성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 요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 아니야. 이걸 이제 판단하는 건데 요 포기하기로 한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면 무효예요. 무효. 불리한 것이 아니면 유효인데 물론 요 지상시설에 대해서 일체를 포기한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냐 아니면 그 반대냐 하는 것은 계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해석할 문제인데 요 경우는 임차인이 뭐라고 써놨어요? 자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니까 요 특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판례를 시험에 내는 것은 위험 부담이 상당히 커요. 왜 그러냐? 끝박으면 이심정 들어가.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포기한 약정이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니냐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리한 것만 무효니까 그 말 알아들어요? 근데 그걸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판례를 우리 시험에 낸 적이 없어. 뭔만 내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니까 포기한 건 무효다. 이 판례만 개정됐던 거예요. 요거는 지금 본 시험이 아니니까 야매로 지금 내놓은 것이고 본 시험이 이건 내면은 이거 해석상 정말로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냐 판단하는 것이 기준이 상당히 애매해요. 판례가 나왔을 때. 그 시험 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이에요. 제 말 알아들어요? 그 다음 거기 이제 55번의 경우에 갑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을로부터 토지를 임차 갑이 임차인이에요. 을이 임대인이고 진짜 해차르지 말고 여러분 확인하는 습관 들이셔. 여러분 얼굴 보고 있는데 같이 보지도 않아 지금. 그러니까 밑에 내려가면 지금 따라오지도 못하고 임차인이 갑이면 같이 확인해보라고 말이야. 임대인이 을이고 을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 종료 시 건물 기타 지상시 일체를 대가 없이 포기하고 만약 지상 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는 그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은 임대인에 이전하기로 한다. 이게 옛날 토지 임대차 계약서에 꼭 들어갔던 특약이었어요. 옛날에. 저한테도 이런 계약서 들고 와서 물어본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그럼 일단 이런 것은 일단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니까 무효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임대차가 기간말로 종료되자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토지인도미에 이렇게 약정을 맺었으니까 토지인도미에 건물 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 이 계약서대로 임대인 쪽에서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한다. 일단 1번 첨은 맞아요.
요거 일처리를 포기했던 약정은 이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무효로 보고, 그 다음에 이번의 경우에 이임차인의 채무불이유로 계약했던 경우는 건물 매수 조건을 행사할 수 있다. 채무불이유로 계약했던 경우 매수 조건 행사 못해요. 근데 거기 오타가 하나 들어갔네. 요거 거기 지금 이임차인이 갑이고, 근데 다 이임차인으로 하나 붙잖아. 이임차인의 채무불이유로 계약했던 경우는 임대인은 매수 조건 행사할 수 없다. 아니요. 아, 맞네, 맞아. 임차인의 채무를 임차인 매수 조건 행사할 수 두 개 다 갑으로 해놔야 맞네. 임차인 매수 조건 행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려 있고, 2번은 매수 조건 행사 뭐하니까 이 경우는. 그 다음에 3번은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에 대해서 적법하게 매수 조건 행사하더라도 지상 건물의 점유 사용을 통해서 그 부지를 계속, 요게 이제 문제인데, 요게 지금 요 우리 임대인이고 갑이 임차인데 지상물이 있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 경우 이제 얘가 지상 매수 조건 행사하면 지상물에 대한 매매가 성립이 되는데, 요게 쌍무 계약이잖아. 그러면 임대인의 지상물에 대한 매매 대금 지급 의무하고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플러스 소유권 이전 의무는 동시행관계예요. 따라서 이제 얘가 지상물에 대한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얘는 동시행관 항복권 행사해서 지상물에 대한 매매 대금 줄 때까지 건물 인도 못하겠다, 거절하겠죠. 근데 건물 인도 거절과 동시에 가부 토지를 얘가 계속 사용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것이, 나중에 지상물에 대한 매매 대금 지불하면 얘는 이제 건물을 인도해 줄 건데, 요 대목에서 얘가 뭐 또 같이 내놓으라고 악쓰는 거죠. 종료 이후에도 내 토지를 계속 사용해서 건물은 얘 거니까 토지를 계속 사용했으니까 차임 상당을 부당이도로 보내달라 청구를 하는데, 얘는 억울하다는 거죠. 요거 계속 점유 사용하는 거 이것 때문에 쓴 건데, 따라서 억울하지만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상환해 줄 의무가 있다. 그 판례니까 어디가 뻗나요? 3번 지문이 맞고, 4번의 경우에 여기 지상물 매수 조건 행사 시기는 법에 제한이 없네요. 행사 방식도 제한이 없고, 4번의 경우에 따라서 건물 철거 소송 과정에서 임차인이 건물 매수 조건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송에서 임차인이 주장을 안 했으니까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겠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여전히 건물 철거를 집행을 안 하고 있으면 행사 시기에 제한이 없으니까 임차인은 여전히 매수 조건 행사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매수 조건 행사 시기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의 경우는 아까 앞에서 가르쳐준 판례가, 만약 임대차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 해지 통고에서 임대차가 종료되면, 해지 통고했다는 것은 갱신해줄 의사가 없다는 거니까 갱신 조건 행사와 상관없이 여기 핵심 포인트 매수 조건 행사할 수 있다. 5번은 당연히 맞고요. 조금만 쉬었다 가죠.